이번에는 자소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파헤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소서과 대표 김영진입니다. 이번에는 자소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파헤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달 수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1번 문항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자소서가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자막으로 여기 아래에 나갈 텐데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1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 천자, 그리고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 대해서 세계인으로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라. 2번 1500자. 그리고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하는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라고 했죠. 그쵸, 그게 3번이에요. 천자. 이렇게 됐는데 2022학년도에도 어떻게 바뀌냐면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 주길 바랍니다. 1500자고요. 2022학년도 2번 내용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00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만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이제 총 원래 3,500자인데 2,300자로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문항 같은 경우는 뭐 자율문항 다 똑같아요. 지원동기, 진로계획 등 이제 써라라고 했는데 다만 기존에서는 1,000자에서 1,500자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800자 내외로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스스로 본인이 꼭 해야 될 과제는 1번 문항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그래서 해외고 졸업 수시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어쨌든 한국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마찬가지인데 1번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를 잘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진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 1번 문항의 출제 포인트의 핵심은 1. 전공 적합성 2. 학업 능력에 대한 학업성 이제 능력, 학업성에 대해서 묻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했어요. 중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고 1, 2, 3만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특례 학생들은 그럼 어쨌든 중학교 이런 것들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특례 학생들 경우는 10, 11, 12학년 이렇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신의 진로에 해당되는 학업에 대한 것들, 교내 활동에 대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치 외교학과에 지원한다 그러면 내가 정치 외교학과 가려서 나는 이런 공부와 노력을 해왔어.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정치 외교학과도 했는데 이제 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요런 활동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 외교학과에 관심이 많아. 이것들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은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데 난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했다고 하면 그래도 영어와 관련된 뭔가 사고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 사회를 열심히 공부했어 라든지 영어와 관련된 뭔가 나는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와 관련된 이제 학업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어. 이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습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내 활동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영어 영문학과다 그러면 영어와 관련된 활동, 정외과다 아니면은 컴퓨터 과학과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위주로 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항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이런 거구나.
이 방향대로 써야겠구나를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잡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분량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잡아야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소재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뭐 컨설팅을 받거나 뭐 자수에 대해서 뭐 첨삭받는다 사실 어쨌든 그냥 육문하고 이런 것들은 구글이 해줄 수 있어요. 구글이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소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고 뭐 컨설팅을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소재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보통적으로 이제 학업이다 권리활동이다 그러면 분량은 굉장히 심플하겠죠. 뭐 1500자니까 700자, 800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업이나 교내활동이다 그러면 학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하나의 과목을 에피소드 위주로 해서 써줍니다.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교내활동 같은 경우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활동을 마찬가지로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써줍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영어 영문학과다 그러면 뭐 특히나 영어와 관련된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정치외교학과다 그러면 사회와 관련된 과목, 그리고 공학 계열이다 그러면 공학과 관련된 과목 뭐 물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것과 관련된 소재를 가장 쓰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업과 관련해서 꼭 과목에 대해서 뭔가 성적을 올린 것이 물론 좋겠지만 올리지 못했더라도 이제 열심히 했던 것들, 이런 거 좀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적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꼭 굳이 교내에서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여도 영어회화 동아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대해서 뭔가 성취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이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뭔가 공부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쓰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전공이 A다 그러면 그 A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소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최대한 좀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를 정했다고 하면은 이제 주제를 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이제 써 나가야 됩니다. 써 나가야 되는데요. 보통적으로 자소서는 이 레파토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즉 첫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 즉 영어라고 하면 영어라는 과목을 선택한 이유, 또는 아니면 내가 뭔가 어쨌든 뭐 어떤 활동이라고 하면 그 활동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 씁니다. 세 번째는요. 내용과 과정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영어라는 학습 활동이다 그러면 내가 영어에 대해서 어떤 학습과 내용과 과정으로 공부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쓰겠고, 어떤 A라는 동아리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 대해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계기를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내가 이런 거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용과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승전결이 드러나게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마찬가지, 첫 문장은 명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 나는 A라고 해야 돼서 나는 뭐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디에 갔다, 이런 것처럼 나는 무슨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배우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A랑 활동이다, A랑 뭐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위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뻔한 내용, 보람있었다, 재밌었다 보다 나는 어떠한 것이 어떤 점에서 보람있었고 어떤 점에서 재밌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분량에 대한 건데요. 이제 배우고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분량을, 전체 분량이 예를 들어서 뭐 800자다 그러면 최대한 한 20-30% 정도로, 아니면 또는 그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소서에 사실 궁금한 거는 팩트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즉 여러분들이 뭔가 자소서에서 어떤 A랑 활동을 했음, 여기까지 생기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재가 있는 건 알아. 이 소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 알아.
근데 이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내가 어떤 부분을 느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좀 강조하셔서 적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이제 자수에 대해서 내용들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